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 빛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큰 위로와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저 머릿속 생각일 뿐이라고,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공허함과 혼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은 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파괴해온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거울 속의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무능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면 우리의 뇌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정한 감옥은 그들이 당신에게 가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감옥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만든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 사람, 당신의 진짜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 쌓인 거짓말과 조종, 그리고 자기의심의 두꺼운 흙더미 아래에 묻혀 숨막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라고 하면 가난이나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훨씬 더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침식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시켜 어느 날 잠에서 깨었을 때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을 더 약하고 더 초라하며 오직 타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재창조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말이죠. 가장 큰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묘한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매력으로, 찬사로,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껏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무나도 진짜처럼 느껴지고 기분 좋은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정교하게 설계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주 조금씩 당신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 반응은 너무 과해. 내 감정은 믿을 게 못 돼.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죠.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는 대신 그저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혹시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닌 아주 작고 치밀하게 심어진 의심의 씨앗.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일단 그 의심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당신의 존재 전체를 휘감습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결국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게 현명한 거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야.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지워나가는 일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세월과 고통이 흐른 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당신을 닮지 않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단단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망설임만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곳에는 깊은 두려움이, 힘차게 울리던 목소리가 있던 곳에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히 당신의 자아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공포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도 없었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파괴적인 상처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들,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당신 자신을 충분히 침묵시키고 변화시켰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이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당신은 텅 빈 채로 혼란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떠나지 않았어? 왜 그런 일을 당하고만 있었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후벼 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체계적이었으며 애초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부숩니다. 그것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이죠. 당신은 그것이 그저 교묘한 조종이나 나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자 전략이었고 치밀하게 계산된 연속적인 심리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화 단계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꿈과 같이 가장 깊은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며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인 척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끼이자 덫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깊이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나니까요.
대신 아주 미묘하고 느리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비난들, 당신이 갈망하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결국 당신 자신의 판단조차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의 씨앗들. 이것이 그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마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새로 써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간신히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쯤이면 그들은 다시 당신 발밑에 양탄자를 확 잡아챕니다. 어느 날은 잔인했다가 다음 날은 한없이 사랑스럽게 굽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말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만큼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당신에게 깊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줌의 친절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떠날 수 없을 만큼 스스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믿도록 수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대신 그들은 교묘하게 판을 뒤집어 당신을 당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더욱더 깊은 자기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당신은 살얼음 판을 걷듯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고통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내가 짐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었다면 아마 나를 다시 사랑해줬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였으니까요. 당신을 향해 벌어진 이 심리전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남아 넌 틀렸어. 내가 문제야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잊어버려. 하지만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인식조차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신적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 감옥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학대의 패턴을 보고 그 패턴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수년간 세뇌당했다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패턴임을 인지하는 순간 그 환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나의 모습에 저항하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만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예측 가능하고 고통을 피하는 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생존일 뿐입니다. 그 생존 모드에 머무르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한 당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조건화의 층 아래에 묻혀 있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을 가두었던 낡은 패턴을 깨부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막막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수년간 자신을 억눌러 왔기에 붙잡을 나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는 막막함과 같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당신 내면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른다는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부터 다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해한 행동을 변명해주지 말고 당신을 무기로 이용했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고 감정을 존중하며 당신의 삶에서 당당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낡은 프로그래밍의 잔재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당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고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결코 당신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존재, 바로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유는 때로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선택과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규칙도 당신을 지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과거의 익숙함으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확장해야 합니다. 침묵 대신 말하고 예라고 말하던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잘못된 상황에서 견디는 대신 걸어 나와야 합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거치고 계속 나아갈 때 어느 날 당신은 문득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 없이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거울 속에서 마침내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